안녕하세요. 재워주는 선생님 ASMR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 테스트 풀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문제. 지난 시간에는 필수 기출 문제였고요. 기출 테스트 문제를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한번 익혀보는 것을 목표로 같이 볼게요. 자, 다음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고른 것. 자, 힌트가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강조가 김치향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에 대해 옹립한 왕이라는 것이 힌트고요. 두 번째는 거란이 침략했을 때 개경을 떠나서 나주까지 피란을 가는 듯 위기를 겪기도 한 일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왕 때 초조대경경 조판을 시작했다. 자, 이 왕이 누굴까요? 첫 번째, 강조가 김치향 일파를 제거했다. 두 번째, 거란이 침략을 했다. 세 번째, 초조대장경 조판을 시작했다. 누구냐면 바로 고려 현종이죠. 현종왕태입니다. 그러면 이 고려 현종왕과 관련된 이야기를 고르면 되겠죠. 1번 보겠습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건 뭐죠? 귀주 대첩이죠. 자, 현종 때 거란이 3차 침입을 했고요.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둬서 거란군을 물리쳤죠. 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번 더 볼게요. 자, 이번엔 사신 저구여가 귀국길에 피살되었다. 자, 이건 언제일까요? 자, 이때는 바로 고종 때죠. 자, 몽골 사신 저구여가 귀국길에 피살된 것이 원인이 되어서 몽골이 고려에 침입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몽골에서 사신인 저구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나라 몽골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죽임을 당한 거죠. 그 일이 원인이 되어서 고려에 이 몽골이 침입하게 되었죠. 고종때고 일이고요. 그 다음 3번 별무반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자, 이거는 어느 때냐면 숙종 때입니다. 별무반, 숙종. 자, 숙종 때는 여진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별무반을 창설해서 군사력을 강화했죠. 별무반이 나오면 숙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요. 거란을 배척하여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언제일까요? 자, 이때는 바로 태조 왕건 시절입니다. 거란을 배척해서 만부교사라는 사건이 일어났던데, 대거란 강경책을 실시해서 거란이 사신과 함께 선물로 보낸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만부교 사건이라고 했죠. 이때가 언제냐면 태조 왕건 시절입니다. 거란을 배척하기 위해서 거란에서 보낸 낙타 50마리를 굶겨 죽였다. 굉장히 지옥적인 사건이었죠. 거란에게는. 네, 5번 서해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한 때는 바로 성종 때가 되겠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 때 서해가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했죠. 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만적 등 6명이 북산에서 뜰나무를 하다가 공사의 노복들을 불러 모아 모의하며 말하기를 국가에서 병인년과 계사년 이래로 높은 관직도 천해에서 많이 나왔으니 장상에 어찌 씨가 있겠는가. 때가 되면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라고 어찌 뼈 빠지게 일만 하면서 채찍 아래에서 고통만 당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여러 노들이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간호 순정이 한충유에게 변란을 구하자 한충유가 최충현에게 알렸다. 마침내 만적 등 100여 명을 체포하여 강에 던졌다. 자, 이 사건은 지금 만적의 난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만적의 난 이후로 일어난 사건이 뭔지를 이제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봅시다. 1번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였다. 자, 이건 언제입니까? 인종 때죠. 인종 때 묘청이 풍수지리설에 입각해서 서경으로 도읍을 옮기자는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했죠. 자, 이거는 인종 때이기 때문에 만적의 난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틀렸죠? 다음 두 번째, 쌍기가 과거제의 시행을 건의했다. 자, 광종 때 중국 후주 출신인 쌍기가 건의를 해서 과거제를 실시했죠. 자, 광종 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만적의 난 이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 3번 왕실의 외척인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이죠. 인종 때 왕의 장인이자 외조부인 이자겸이 권력을 장악하고 척준경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건. 자, 인종 때고 마찬가지로 만적의 난 이전의 사실이죠.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정중부가 반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했다. 자, 4번을 보면 의종 때 정중부 등의 부신들이 문신과 차별대의 분만을 품고 정변을 일으켰죠. 무신 정변이죠. 자, 이때는 의종 때 마찬가지로 만적의 난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자연적으로 5번이 되겠죠. 5번을 볼게요. 최후가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했다. 자, 만적의 난 이후에 최충원의 아들 최후가요, 자신의 집에 정방을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답은 5번이 되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봅시다.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곳은 오연총 장군을 모신 덕산사입니다. 원래 함경도 경성에 있던 사당을 지금의 전라남도 곡성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편성된 가의 부원소로 활약하였습니다. 자, 이 가는 뭘까요? 지금 부대라고 했죠. 부대라고 했고요. 곳이 원래 덕산사라고 했고요. 그리고 함경도 경성에 있었는데 곡성으로 옮겨왔고요. 신기군, 신보군, 항망군으로 편성된 가의 부원소로 활약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가에 대한 설명이죠. 가는 뭘까요? 그러면 네, 가는 바로 별무반이죠. 별무반입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었죠. 별무반 숙종대라고 했던 기억나시나요? 자, 볼게요. 1번 4군 육진을 개척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맞나요? 자, 맞죠? 네, 조선 세종 때 김종서와 최윤덕을 보내서 국경 지역에 4군 육진을 개척하여서 영토를 확장한 것 맞습니다. 다음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자, 원 간섭기에 고려군은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별무반은, 자 봅시다.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다. 아, 지금 잘못했죠?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거죠? 자, 틀린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1번 보세요. 지금, 지금 별문반은 언제예요? 숙종때죠? 숙종때인데, 사군육진 개척해서 영토를 확장한 때는 세종때예요. 세종때이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한 거는 지금 숙종때가 아니라 원 간섭기라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 3번. 여진 정벌에서 한 거는 맞아요. 자,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처해성에서 몽골 장수 살리타를 사살했다. 자, 이거는 이거는 지금 몽골 고려 침입 2차 때인데요. 그쵸? 이것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 기반 역할을 했다. 또 별무반이 아니라 삼별초인 것 같죠? 삼별초.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3번. 다음 문제 볼게요.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지도는 개경환도 결정에 반발하여 봉기한 가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입니다. 강화도와 진도에서는 배중손, 제주도에서는 김통정을 중심으로 항정하였습니다. 가가 뭘까? 가는 군사 조직인데요. 개경 한도 결정에 반발해서 봉기한 조직이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네, 삼별초겠죠. 네, 삼별초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답은 바로 나네요. 아까 위에서 나왔던 마지막 질문 기억나시죠? 자, 세시 무신정권 때 나온 것이 삼별초입니다. 개경 한도 결정에 반발해서 나오기 시작했고요. 자,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창설된 것은 뭐죠? 광군입니다. 광군. 자, 2번. 좀 여기에 적어야 되는데, 요거는 삼별초. 자, 다음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된 거는 뭐죠? 네, 별무반이죠. 별무반이고, 유사시의 향토 방해를 막는 예비군이었다. 이건 뭐죠? 네, 이거는 아직 안 배웠어요. 조선에 나오거든요. 잡색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옷깃색을 기준으로 9개의 부대로 편성된 거. 자, 이건 구서단입니다. 통일신라죠. 그래서 패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밑줄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고려의 31대 왕과 그 왕비의 노국대장 공주의 영정입니다. 이 왕은 원명 부치기에 적극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누구죠? 원나라의
간섭기 간섭 받을 때 기록을 추진했던 사람? 네, 공민왕이죠. 공민왕. 왜 이러죠? 초점이? 네,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이 한 업적을 고르면 되겠어요. 자, 옳은 거니까 틀린 게 4개라는 뜻이죠. 봅시다. 1번 국자감의 전문 강자인 실제를 개설하였다. 자, 이걸 한 사람은 예종이죠. 틀렸고요. 다음 2번 외침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군을 창설하였다. 광군을 창설한 사람은 자, 광군이 뭐였어요? 거란의 침입에 대비한 거였죠. 정종이죠. 정종. 틀렸고. 다음 3번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정방을 폐지하였다. 바로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공민왕이 했던 정책이죠. 다음 4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도입해냈던 왕은 광종이죠. 광종이고, 자 5번 전국에 심의목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최석승로의 건의죠. 최석승로의 건의에서 설치했던 거. 자, 이걸 했던 사람 성종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자,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봅시다. 사료로 보는 땡땡 시대의 토지 제도의 변천. 경종 원년 처음으로 직관과 산관과 품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옥종 원년 문무 양반 및 군인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운종 30년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쳐 정하였다. 지금 전시과에 대한 전시과 제도의 변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각각의 전시과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가는 경종 때고요. 전시과를 최초로 제정한 거죠. 지금 시정 전시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옥종 원년이고요. 문무 양반 및 군인의 전시과를 개정했다. 자, 오는 개정 전시과죠. 개정 전시과. 다음 문종 30년에 양반 전시과를 다시 고쳐 정하였다. 자, 이것은 경정 전시과죠.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볼게요. 1번 각 시정 전시과의 설명으로 맞는지 볼게요. 인품과 공복을 기준으로 하였다. 시정 전시과는 광종 때 제정된 다색 공복하고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이 맞죠. 맞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자, 나 봤을 때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개정 전시과는 관등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건 맞습니다. 다음 3번 다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하였다. 경정 전시과죠. 자, 경정 전시과는 이전과 달리 현직 관리를 중심으로 토지를 지급한 것 맞습니다. 다음 4번 가와 나 시정 전시과와 개정 전시과에 대한 설명은 맞는지 봅시다.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 토지를 지급하였다. 자, 경기 지역으로 한정하여서 토지를 지급한 토지 제도는 과전법이에요. 그래서 틀렸죠. 과전법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전시과 제도는 양기 지방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지역으로 한정한 토지를 지급한 제도는 과전법이기 때문에
전시과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 마지막 지문. 가나다. 지급된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인정하였다. 자, 고려의 전시과는 지급된 토지 소유권이 아닌 조세를 수취할 권리인 수조권을 인정하였어요. 맞습니다. 수조권이라는 것은 뭐와 다르다라고 하냐면 소유권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조권은 그 땅에 대해서 소유를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농작물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땐 농작물에 대한 수치권을 갖는 게 수조권이에요. 그 땅을 소유하는 게 아니죠. 힘이 더 약해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자, 이 역사서가 무슨 책인지를 한번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어사본 국보로 성격. 부산 범어사가 소장한 가권 4에서 5가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되었다. 이번에 국보로 승격된 범어사 소장본을 의견이 저술한 가의 현존 판각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미 국보로 지정된 판각본의 누락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밝혔다. 자, 이련이 쓴 책 뭐죠? 네, 삼국유사죠. 삼국유사. 자, 그러면 삼국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1번. 자, 당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맞나요? 네, 맞죠. 정답이 바로 나와버렸네요. 1번. 삼국유사에는 당군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나머지 한번 보죠. 2번. 사초, 서정기 등을 바탕으로 편찬했다. 자, 이거 뭐죠? 이거는 조선왕조실록이죠? 네, 틀렸고. 일단 3번. 왕명에 의해 고승들이 정기를 이뤘다. 왕명에 의해서 고승들은 뭘 말하는 겁니까? 승려 말하죠. 스님입니다. 승려들의 정기를 기록한 것. 이거는 삼국유사가 아니라 해동고승전이죠. 해동고승전. 자, 그 다음 4번. 본기, 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됐다.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된 것은 삼국사기입니다. 다음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된 것. 자,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한 건 동명왕편이죠.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줄 그은 이 자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이 자기는 상감기법으로 고려시대에 제작한 문화유산입니다. 상감은 겉부분을 파낸 후에 그 자리에 백토나 흙토를 메우면서 무늬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무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자기 뭘까요? 네, 상감 기법을 사용한 상감 청자가 되겠습니다. 상감 청자. 자, 먼저 볼게요. 상감 청자가 어떤 건지를 사진을 보고 골라야 되는 건데 1번부터 볼게요. 일단 상감 청자는 청색이겠죠? 청색이고 이거는 일단 백색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이거는 백자 달 항아리예요. 조선 후기에 4대부의 취향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백자고요. 순백의 고상을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청자네요. 그런데 자,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참외 모양이죠. 이것은 청자 참외 모양병이에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단정한 형태와 빛이 색이 비춰낸 이제 정적인 아름다움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늬가 딱히 없어요. 자, 무늬가 딱히 없기 때문에 틀렸고, 그럼 3번도 마찬가지로 청자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죠. 3번은 뭐냐면 지금 자, 이거는 백자 철화 외종문 하늘입니다. 이건 조선시대 백자고요. 몸체 한 면에는 매화를, 그 반대쪽 면에는 대나무를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아, 이거 답이 나왔네요. 답은 4번이죠. 무늬가 있고 그 다음에 청자이고 4번입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은 고려시대 상감 청자고요. 아름다운 빛깔 조형미가 돋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은 새가 날아다니고요. 예, 그런 아주 정교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 다음 5번은 백자죠. 백자 청화 매종문 항아리입니다. 조선 전기 백자고요. 윤곽선을 먼저 그리고 그 안에 색을 칠하는 방법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테스트 다 풀어봤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고려시대 기출 테스트였고, 그 다음으로는 다음 시간에 누적 선사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다 포함한 기출 테스트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리고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가 볼 겁니다. 네, 고려시대까지 같이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 풀고 조선시대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